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성교육,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성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거나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혼자 습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은 잘못된 내용들이 많으며 잘못 왜곡된 성 지식과 방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못 알게 된 지식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성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성폭력의 이해입니다. 먼저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폭력은 청소년에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폭력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성기 노출, 아내 구타, 인신매매, 포르노 제작 및 판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중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동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럼 조금 더 알아볼까요? 먼저 강간입니다.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및 협박과 같은 위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강간 미수는 강간을 시도했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못했을 경우 강간 미수로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성추행에 대해 알아볼까요? 강제 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키스를 하거나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강제 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럼 성폭력의 유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시각적 성폭력입니다. 강제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야한 영상을 보여주는 등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를 시각적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상대방의 성기를
훔쳐보는 행위로 불쾌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 시각적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언어적 성폭력입니다. 성에 대해 불쾌한 이야기를 하여 성에 대해 불쾌하고 창피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 이것을 언어적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성을 보고 몸매에 대해 평가하거나 야한 농담을 건네는 경우도 언어적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화를 걸어서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도 언어적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신체적 성폭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거나 일부러 타인의 몸을 만지고 도망가는 행동 등 신체 접촉으로 인해 창피한 마음을 들도록 하는 행위를 신체적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몸을 비비는 등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하는 경우 이때 이것도 신체적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내 몸을 강제적으로 만지게 하는 행위도 신체적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럼 신체 접촉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위해 신체에 청진기를 대는 경우 허락할 수 있겠죠. 또한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머리를 만지는 행위, 이 부분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와 함께 짝체조를 하는 경우 이때도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겠죠. 또한 신체 측정을 위해 신체에 줄자를 대는 경우 이때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하지만 허용할 수 없는 범위가 있는데요. 먼저 우산을 같이 쓰자며 동의 없이 어깨를 만지는 행위, 이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구가 강제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 또한 허용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겠죠. 우리 친구들이 신체 접촉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허용할 수 없는 범위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럼 선생님, 신체 접촉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성폭력이 아닐까요? 성폭력입니다.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상황은 상대방의 관계가 친밀하고 신뢰감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신체 접촉은 범죄 행위이며 성폭력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성폭력과 같은 위험한 접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신체가 접촉될 때라도 상대방이 싫은 느낌을 표현한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체 접촉은 허락하지 않는다면 접촉하지 말아야 함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싫은 느낌이 들 경우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성폭력의 이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선생님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래 번호를 기억해 두고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